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틀린의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oth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코틀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임, 딜리게이션이라고 하죠. 딜리게이션, 레이지 프로퍼티, 옵저버블, 널 세이프티, 오퍼레이션 오버로딩, 그리고 인픽스, 익스텐션입니다. 코틀린의 다양한 기능과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리게이션이에요. 이 델리게이션을 원래 이전 시간에 강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다음 시간 조금 밀렸는데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면 위임인데요. 위임은 필요할 때마다 구현하기 힘든 번거로운 기능들을 위임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능이 되게 자주 나와. 그러면 이 자주 나오는 기능을 계속 다시 만들기보다는 어디에 한 군데 만들어 놓고 계속 그쪽으로 호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데이터 저장이나 로그 남기는 것들을 할 때 이런 델리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델리게이션의 예제고요. 바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바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바 p는 스트링 문자열인데 바이 딜리게이트라는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딜리게이션을 해줍니다. 이 딜리게이트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오퍼레이터 펑션 getValue 이 getValue라는 오퍼레이터를 호출했을 때 그러니까 equal이죠. equal해서 우변을 좌변에 할당하는 거 그것을 getValue라는 펑션이고요. 그게 그래서 이 getValue는 this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property 그러니까 this는 실제 할당받는 녀석의 레퍼런스와 그리고 그 값 property를 받고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보시면 getValue 할 때 이 문자열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getValue 할 때 this레퍼런스에 할당된 example 객체는 property.name을 딜리게이트 클래스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를 호출하면 p에다가 어떤 값을 어사인하면 어떤 값을 지정하면 이 getValue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example에 p라는 이 프로퍼티를 호출을 하면 불러오면 이 getValue가 호출이 되고요. 이 getValue에서 이 지금 문자열을 돌려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setValue는 아까 설명을 반대로 드렸는데 이 오퍼레이터 equal 우변을 좌변에 할당하는 게 setValue죠. getValue는 이 p의 단노테이션으로 p라는 값을 호출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을 직접 참조해서 값을 가져가려고 할 때 getValue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 equal을 통해서 값을 지정할 때는 setValue가 호출되고 이 setValue는 이 thisreference 이 실제 이 p라는 이 딜리게이트 객체에다가 위임해준 이 thisreference와 property 지정되는 그 property와 이 value가 실제 이게 지정되는 값이죠. 실제 지정되는 값이고 그래서 example 클래스에 생성되어 thisreference에 할당되고 value 타입의 객체가 멤버 변수 property name에 할당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값을 여기다 쓸 때, p의 값에 쓸 때 이 라인을 이 문자열을 프린트하게 됩니다. 네. 그 델리게이션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프로퍼티인데요. 프로퍼티에 무언가를 값을 쓸 때 레이지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래서 옵저버블 프로퍼티가 있고 몇 가지 이제 자주 쓰는 프로퍼티들 델리게이션 함수들이 있죠. 프로퍼티 델리게이션 함수고요. 이 자주 쓰는 속성 관련 델리게이션 라이브러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지는 값을 첫 번째로 접근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레이지로 선언돼 있고 딜리게이션을 하면 이 값이 생성이 되지 않다가 값이 생성된 시점에 이 딜리게이션으로 호출돼서 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옵저버블 프로퍼티는
이 프로퍼티 값이 변경될 때 알림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 RX 자바나 뭐 이렇게 요즘 뭐 코루틴이나 이 옵저버 패턴이라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값이 변경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값이 변경될 때 이 딜리게이션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벤트를 다른 데로 뭐 전달하거나 그걸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들을 각각 저장한 대신 이 맵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레이지 딜리게이션 이고요. 역시 by라는 그러니까 by 키워드를 통해서 이 스트링 문자열 레이지 밸류라는 이 밸류예요. 변경되지 않는 값이죠. 이 값에 레이지 위임을 했고요. 이 레이지 함수 블럭을 통해서 위임을 받은 레이지 밸류는 값이 지정될 때 이 밸류는 한 번 지정되면 값이 변경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존 자바나 다른 객체를 만드는 언어에서는 이 레이지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밸류 값을 먼저 초기화하지 않으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지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밸류를 처음 접근할 때 이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함수 밑에 쪽 보시면 print raise value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한 거죠. 밸류 값이고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불렸을 때 compute, 지금 여기 보이시는 raise 블럭이 호출이 돼서 컴퓨터 호출되고 요 마지막 값, 이 함수 블럭의 마지막 값이 이 함수 블럭의 리턴이 되는 거죠. 레이지 함수의 리턴이 헬로고 그 값이 레이지 밸류에 어사인 되는 겁니다.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를 레이지 밸류에 지정을 하고 헬로우를 레이지 밸류에 지정을 하는 함수가 호출된 거고 호출되는 걸 명시적으로 프린트한 거죠. compute. 그리고 두 번째 줄이 호출될 때는 더 이상 이 레이지 함수가 호출되지 않고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지 밸류에 지정된 헬로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을 찍었지만 compute hello hello 이렇게 세 줄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거는 synchronize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값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 synchronize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thread safe하고 또 밸류 값이기 때문에 immutable한 값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레이지 함수는 thread safe 모드입니다. publicatio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레이지 함수가 호출될 때 synchronize 하게 해서 함수가 호출되는 거고요. 이 함수 thread safe 모드를 none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권장되진 않겠죠. 그 다음 observable인데요. observable delegation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y delegate observable 해서 특정 키워드 넣고 prop old new print line 해서 뭐 이렇게 함수로 호출해준 함수 블럭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베리어블이고요. 변할 수 있는 값, 뮤터블한 name 문자열 값이고요. 이름이라는 문자열 값이고 얘는 초기값 noname을 갖습니다. 이 딜리게이션 함수가 이 변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초기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 딜리게이션 이 observable 함수가 noname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old new 해서 이 함수 값이 호출될 때 여기 첫 번째 줄 메인 함수의 선언부 바로 다음 줄 보시면 user.name에 first를 넣고 user.name에 second를 넣었죠. 이렇게 어사인하는 시점에 observable 값이 변경될 때 observe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값과 이후 값을 인수로 받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이 없을 때는 noname이라는 디폴트 값이 old에 어사인돼서 print line을 할 때 noname first, 그래서 first가 지정됐고 두 번째 user.name equals second 할 때는 이 second 값으로 지정되기 전 old 값은 first고요. second이 new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int line을 찍고 이 name에는 second 값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 지정 직후에 호출됩니다. 이 딜리게이션 함수는 변수 지정 직후에 호출돼요.
멀티스레드 RX 프로그래밍에서 유용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널 세이프티예요. 이거는 이 코틀린 언어 특징에도 설명드렸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널 세이프티 한 이유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그 변수의 타입을 잘못 지정해서 오류가 나거나 그걸 초기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언어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널러블한, 그러니까 널이 가능한 변수를 만들 때는 물음표 연산자를 써야 됐죠.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이 널 포인트 익셉션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코틀린의 타입 시스템은 코드에서 널 참조의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널 포인트 익셉션의 위험을 제거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은 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바와 인터오퍼레이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음은 코틀린 널 포인트 익셉션의 예입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시적으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함수, 이 익셉션 함수를 호출을 해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명시 호출하는 단정 연산자가 있는데 난널 단정 연산자인데 이 변수 뒤에 느낌표 2개를 붙이면 그 변수가 만약 널인 경우에 널 포인트 익셉션을 호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생성자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디스를 사용할 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기본이죠. 기초죠. 컨스트럭터는 말씀드렸죠. 클래스가 객체화해도 메모리를 올리기 위한 수행 코드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메모리에 올리기도 전에 디스라는 키워드는 참조하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불러오는 값인데 거기서 디스를 부른다면 메모리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디스가 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고 자식 클래스에서 초기화하지 않은 오픈 멤버 변수를 부모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설계상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속 관계를 명확하게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픈 멤버 변수임에도 부모 클래스에서 그를 호출해서 초기화하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 그래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상속 관계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코틀린에서 부모 클래스에서 오픈되어 있는 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초기화가 우선 선행돼야 되겠죠. 그거는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자바 코드가 코틀린에서 호출될 때,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뮤터블 리스트, 만약에 자바 코드가 코틀린 뮤터블 리스트 스트링을 호출한다 하면은 뮤터블 리스트 스트링 물음표라고 해서 작업을 호출해야 되고, 이 물음표를 붙이게 되면 그 후에 수행되는 코드들, 그 후에 함수 선언부에 들어가는 코드들에는 무조건 물음표가 다 붙고요. 그 물음표 키워드를 붙임으로써 널 체크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널인 경우에는 그 코드가 스킵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분기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틀린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널 세이프티 하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언어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산자 오버로딩인데 많은 언어들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C나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트릭트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4층 연산이나 이 기호로 사용하는 연산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하기가 어려웠는데 객체 지향 언어로 설계되어 있는 언어들 루비나 파이썬, 스위프트 이런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틀린에서도 연산자 오버로딩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라는 데이터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포인트에 유너리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붙인 이런 연산자의 경우에 계산하는 유너리 마이너스라는 연산자를 오버라이드하는 예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 클래스는 데이터 클래스는 x와 y라는 두 가지 값을 갖는데 이 포인트라는 객체의 인스턴스의 마이너스 유너리 오퍼레이터 하나의 값이죠. 유너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값, 뒤에 값을 더한다거나 빼거나 하는데 그냥 값 하나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로 전환을 해주죠. 그걸 이제 이 기호에 하나의 인자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마이너스 포인트 하면 이게 먼저 여기서 오버라이드 한 포인트의 각각의 x,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기 때문에 프린트 해보면 x 마이너스 10이고 y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접두사 연산자인데요. 같은 얘기죠.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라는 값에 앞에 플러스 연산자 이 기호를 넣었는데 이게 실제로 컴파일 시에 수행되는 실행함수는 유너리 플러스라는 함수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퍼레이터 변경자를 찾을 때는 요 함수를 찾아서 유너리 플러스 또는 유너리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호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오버라이드 할 때 실행함수를 직접 찾아서 오버라이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컴파일 오류가 나고요. 함수가 존재하고 그 리턴 타입이 t라면, 이 제네릭한 타입 파라미터라면 표현식 a 플러스 a는 타입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타입의 이 오퍼레이션은 t 타입의 리턴 값을 갖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틀린의 다양한 기능 마치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